기적의 경맥요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코비드-19로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봄으로 다가온 계절은 꽃물을 올려 아름다운 채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2경맥이 가지고 있는 흐름의 방향, 곧 경맥의 유주를 통해 왜 경맥이 흐르는 방향을 잘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정보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의 핵심인 왜 우리는 임상에서 이 경맥의 유주 방향을 잘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맥요법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경맥을 보살을 해야 하는데, 이 보살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맥이 흐르는 유주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경맥의 보살하는 것은 경맥의 흐름의 에너지를 더 강화시켜 줄 수도 있고, 너무 과잉되어 있을 때는 낮춰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법과 사법이라고 합니다. 이 경맥의 에너지를 보살을 할 때는 일반 침법에서는 구륙보살이라든지 호흡보살이라든지 영수보살을 포함해서 많은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 경맥요법에서는 이 영수보사법으로 경맥을 보사하고 있습니다. 영수보사에서 영은 우리가 환영하다 할 때 그것을 맞아들인다는 뜻으로 경맥이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자극을 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경맥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고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에너지를 부과해주면 이 흐름이 이것에 의해서 중화되어서 약화될 수가 있겠죠. 이것과 이것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경맥이 흐르는 반대 방향에서 자극을 주면 이것이 사법이 되어서 그 경맥 에너지 흐름의 강도를 낮추어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경맥이 흐르는 동일 방향으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경맥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경맥이 있다면 동일 방향으로 이렇게 부과를 해주면 이 경맥이 에너지가 강화되겠죠. 이것을 보법이라고 합니다. 이 보사법은 경맥의 에너지 흐름을 조정한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황제내경 영추 종시편에 보면 사라고 하는 것은 침끝의 방향을 경맥의 순행 방향과 마주보게 하는 것이고, 보라고 하는 것은 침끝의 방향을 경맥의 순행 방향에 따라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마주보게 하는 것을 영이라고 하고 따라가는 것을 수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수보사법이라고 하는데, 경맥요법에서는 이 영수보사법을 통해서 경맥을 보살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이 보사법이 중요한데, 이 보나 살을 하려면 경맥에 흐르는 이 유주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를 알아야 여기서 밀어줄 수도 있고 억제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임상에서 어떤 질병을 치료하려면 경맥요법에서는 이 경맥의 유주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맥의 유주 방향을 아는 것이 임상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12경맥에는 수삼 엄경, 수삼 양경이 수에 배치되어 있고, 족에도 족삼 양경과 족삼 엄경이 배치되어 있죠. 태아가 태중에 이런 자세로 거꾸로 누워 있는데, 만약 여기에 빛을 비춘다고 하면 빛이 닿는 이 부분을 양에 속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빛이 닿지 않는 부분을 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팔에서는 이 팔의 바깥쪽, 손등 쪽에 이 세경맥이 양경맥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발에도 바깥쪽에 이 세경맥이 양경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닿는 이 부분을 양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하고, 여기에 속하는 경맥들을 양경맥이라고 하는데, 팔에 3개가 있고 다리에 3개가 있겠죠. 반대로 빛이 닿지 않는 이 부분을 음경맥이라고 합니다. 음에 속한 경맥이죠. 그림자가 지는 것. 그것은 팔에 손바닥 측의 안쪽, 이 안쪽에 3경맥이 있고, 발에도 발바닥 측에 이 안쪽에 3경맥이 있겠죠. 손과 발에 각각 3경맥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경맥이 되고, 발에도 6경맥이 돼서 12경맥이 됩니다. 이것이 이 인체의 중심선을 흐르는 동맥과 인체의 전면의 중심을 흐르는 이 부분에서 입술까지 가는 이 부분을 인맥이라고 하는데, 동맥과 인맥을 중심선으로 해서 좌우에
손에 6개, 발에 6개씩 12경맥이 배치되었고 이것이 좌우에 있기 때문에 24경맥이 되는 것입니다. 인체의 좌우의 24경맥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렇게 음과 양에 속한 경맥이 나누어지게 되면 이 양에 속한 경맥, 이 하늘이죠. 그 다음에 음에 속한 경맥이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흐르고 있습니다. 땅을 동양에서는 음이라고 하고 하늘을 양이라고 합니다. 여기 양에 속한 경맥, 족삼 양경과 수삼 양경이 있겠죠. 이 양에 속한 경맥들은 공통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방향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손을 이렇게 들었을 때, 손을 펴서 하늘로 향해서 들었을 때 그 방향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음에 속한 수삼 엄경과 족삼 이 엄경들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방향성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12경맥이 인체에서 순환할 때 좌와 우에서 동일하게 흉수면족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두면 경맥의 순환을 이해하는 데 매우 편리합니다. 가슴으로부터 손으로 흉수, 그 다음에 손에서 다시 얼굴로 면, 그 다음에 얼굴에서 족으로 이렇게 흉수, 면족, 다시 흉수, 면족의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경맥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원칙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양명 대장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양명 대장경은 그 이름 속에 양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양에 속한 경맥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수양명 대장경은 둘째 손가락의 상냥혈에서 시작해서 손의 외측, 손등측을 타고 얼굴에 코 옆에 영양혈로 가는 20경혈을 가진 임상에서 중요한 경맥입니다. 이 경맥은 양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태양 소장경, 수소양 삼초경, 수양명 대장경은 팔을 전 자세로 기준할 때 양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수태음 폐경과 수그럼 심포경, 수소음 신경은 손을 든 자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맥의 유주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태음 폐경이 흉에서부터 팔의 내측을 타고 올라가서 엄지손가락의 소상혈로 가고 이 소상을 해서 둘째 손가락의 바깥측 상냥혈을 이어져서 다시 팔의 바깥측을 타고 아래로 내려와서 얼굴로 올라가는 이런 유주 경맥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경맥요법에서 어떻게 경맥을 보사하는지에 대해서 수양명 대장경의 예를 들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양명 대장경은 좌우 둘째 손가락의 대칭으로 배치되어서 얼굴 향해서 내려와서 영양혈에서 끝나는 경맥입니다. 이 경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허할 수 있고 또 실할 수 있겠죠. 그 허실은 일정한 패턴과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경맥의 허실 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런 허실이 정해진 경맥을 어떤 도구를 가지고 보사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맥요법에서 경맥을 보사하는 도구는 지오패치라고 하는 시각처에서 의료용 자개발생기 승인을 받은 도구를 통해서 보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오패치는 일정한 자기력을 가진 막대 자석을 축소해서 패치에 붙여놓은 것인데 점이 있는 부분이 N극이 되고 그 반대가 S극이 되겠습니다. 이 자기력은 N극에서 S극으로 흐르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지오패치를 이 경맥의 유주 노선상에 올려놓으면 이 경맥의 흐름을 막아서 살을 할 수도 있고 이 경맥의 흐름을 도와서 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손가락 부분은 경맥이 얕게 드러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경맥의 보사를 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여서 경맥의 보사는 주로 손가락 또는 발가락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경맥의 흐름이 이렇게 돼서 만약 보를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지오 패치 하나를 떼어서 이곳에 이렇게 N극에서 S극으로 자기력이 흘러가는 것을 이 같은 방향으로 부과해서 영수보사에서 수법에 따라서 자기력을 부과해주면 이 경맥의 흐름이 더 강화되어서 정상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이 허해서 생긴 문제라고 하면 그 임상증상이 소실돼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이쪽이 실하다고 하면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의 방향을 NS 이렇게 바꿔주면 반대로 이쪽에서 에너지 흐름을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다시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에너지 흐름이 정상화되어서 또 동일한 치료 효과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경맥요법에서 경맥을 지오 패치를 통해서 보사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핵심을 요약하면 우리가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경맥의 유주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그 경맥이 가지고 있는 좌우 허실을 잘 알아서 이 경맥의 허실을 지오 패치를 통해서 보살을 하면 환자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치료를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이 경맥의 유주 방향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경맥이 어떤 허실 구조를 가지고 배치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어떻게 보살을 하는지를 알면 우리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경맥요법에서 경맥의 유주 방향을 잘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정보를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경맥요법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경맥요법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